이달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됐습니다. 농업이나 소비자 생활 같은 개별법으로 규정됐던 것이 이제 통합법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출자금 제한 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데 이주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기업하면 보통 주식회사를 많이 떠올리는데 협동조합 어떤 것이고 또 국내외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의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구단의 주인은 바로 처음 설립 때 출자금을 낸 17만 명의 시민입니다. 세계 최대 보험사 알리안츠와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역시 이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국내에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협과 수협, 신협 등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법들은 이 규모와 업종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300명에서 1000명 이상일 때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런 점들이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통상 이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대안 모델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협동조합은 고용 불안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 기업과는 일단 설립 목적부터 다릅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요. 의사결정도 기업이 한 주당 한 표가 원칙인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당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 기업이 지분율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또 한 주당 한 표가 아니라 1인당 한 표를 행사하는군요. 훨씬 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불황이 왔을 때 이 기업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기업은 경영자가 근로자를 줄이거나 또 사업 전략을 바꾸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남는데요.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 각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줄여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협동조합이 바로 이 점 때문에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이 회사가 어려워져도 잘릴 위험은 없다 이런 말인데 글쎄 하지만 협동조합도 어려워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또 직장도 잃게 되고 또 출자금도 못 건지는 그런 상황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생존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 점에 불황에 대비해서 협동조합은 위기시를 대비해서 수익의 10분의 1을 항상 적립하게 합니다. 이렇게 충당된 적립금으로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또 직원들의 교육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기업이 수익이 생기면 주주에게 일단 배당을 하거나 또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단기적인 경영 실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적립금을 항상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불황에 강하다 이런 말인데 사실 주식회사인 유보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유보금 제도는 이게 놔둬도 어떻게 쓰일지는 사실 주주들의 판단에 의해서 네. 또 그게 주주들의 배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쓰일 수가 있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일단 회사에 놔둬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용 불안을 그걸로 해소를 하는 거죠. 네, 적립금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해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국의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성장률이 1.1%, 또 2009년에는 마이너스 4.4%였습니다. 반면 영국 내 협동조합은 같은 기간에 5.4%, 9.2% 성장을 했는데요. 영국의 협동조합이 이렇게 불황을 잘 견딜 수 있던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익금을 잉여금으로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이런 장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또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요. 2017년까지 정부는 전국적으로 만여 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5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이 고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조합원들끼리의 이익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게 협동조합의 특성입니다. 저희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다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달라지는 점이고요. 네, 정부는 영리법인인 일반 협동조합과 더불어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을 했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지역사회 공헌과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복지에 대한 수요를 정부가 모두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중소기업 지원 범위에 사회적 협당도 포함시키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협동조합이 두 가지가 있군요. 좀 더 영리성이 강한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여기서는 고용 문제가 해결이 되겠고요. 예. 또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서는 또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뭐 컨설팅도 필요하고 창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창업 자금 마련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 그 정책 자금인데요. 중소기업청과 각 부처에서는 지난해 약 12조 원의 예산을 이 자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또 실적을 증명해야 됩니다. 또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이런 서류 절차가 복잡한데요. 5인 이상의 조합원이면 설립 가능하게 한 협동조합은 아마 영세한 협동조합 형태가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영세한 협동조합들이 기존의 중소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네. 상황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있는데 실제 집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인데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이요. 정부가 중간에서 노하우도 알려주고 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원 당시에 정부와 법인 사업위에서 이 지원 자금을 받아주는 브로커들이 생겨났었어요. 네. 이 브로커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가면서 그 세금이 그대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과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 법 시행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완할 점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제가 취재해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자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그렇게 준비된 지원 대책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죠. 별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알아보셔야죠. 그건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죠. 네, 중소기업 규모의 협동조합 지원 얘기를 해봤는데요. 협동조합엔 좀 더 작은 규모도 있을 겁니다. 자영업자 규모죠. 여기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4인 이하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개인 사업자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이 만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지원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야채 가게나 슈퍼마켓 같이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307억 2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브로커에 대한 기만 행위나 개인의 유용 가능성을 없앴고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담 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2월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 진흥원의 모든 상담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요. 또 1월부터는 민간 컨설턴트도 모집을 합니다.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협동조합들은 꼭 이 컨설턴트를 의무적으로 통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이 대안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은 고용 불안과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도 그 영향력 때문에 좀 재편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현실적인 지원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지수 기자와 함께 협동조합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